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법적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다. 50대 60대요? 이럴 수 있어. 금방 가. 네가 나 연며 같잖아. 네가 먼저 일찍 결혼하면 일부 종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주야. 당신 신랑이 와서 여기 하면 저 미친년하고 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걸? 맞아요. 아니야, 나가. 4라운드로 넘어가서 그렇죠. 4라운드 운명의 공수입니다. 초가 가장 적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지사님? 신랑이 괘씸죄가 들어간 것 같아. 서진 씨가 뭔가가 이유가 돼서 똑바로 정리를 하고 나왔든 뭐 말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올해 넘어가고 내가 봐서는 내년부터 사사히 자기가 괴로워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든 살고 있든지 안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나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가 이제 필요로 했을 때 서진 씨한테 하자, 이혼을 하자. 이때가 내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내년인데 39까지는 보여요. 39수에는 그때 가서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나. 그리고 서진 씨도 빨리 하고 싶으면 실종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방법을 취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받아요, 뭐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뭔가가 내가 무조건 떠나가고 외국으로 이주하고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딱 뭐든지 다 정리를 하고 내가 떠나도 떠나야지. 내가 외국에 가서 나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는 내가 또 뭔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시작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신랑만 기다려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혼은 된다 소리 나오거든요. 빠르면 내가 봤을 때 내년 봄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빨리 서두려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안 그러면 이게 한참 가버린대. 39까지도 이게 이 일이 가버리면 나는 그 다음에는 뭔가가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된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명심하고 정말 내가 싫으면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잠수를 탄 이유는 괘씸해서. 그럼 네가 나 연며 같잖아. 네. 네가 먼저 나갔잖아. 네가 남자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네, 맞아요. 신랑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거든. 너 한번 엿먹어봐. 자꾸 제가 너 남자가 있어서 나간 거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신랑이 지금. 그래서 그게 괘씸한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봤을 땐 신랑이 본인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본인만 모르고 답답한 거지 그 신랑은 본인을 갖다가 염탐을 한대 지금. 보고 있대. 내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도 조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빨리 안 좋은 거를 다 걷어내야 좋은 운도 내가 오는 거 아니냐 싶어요. 나한테 또 한 번에 이제 운이라는 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 운이 새로운 좋은 사람의 긴 운으로 내가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천여보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시집을 일찍 가면 안 되는 사주예요. 인제 홍기가 온 거야. 원래 사주로는 내가 36, 올해 홍기가 들어와요. 아니면 8에 들어와, 38에. 일찍 결혼하면 일부 종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주야. 그리고 고집으로 치면은 대한민국 최고인데? 누구 말도 안 들어. 4차원 같아, 너. 알아? 딴 나라 얘기하고 있고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 분리가 돼서 본인은. 생각 따로 하고 마음 따로 먹고 입으로 다른 얘기하고 그게 서진 씨예요. 그래서 우리 대주 본인의 남편도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난 것 같아도 굉장히 연애할 때 잠깐 연애했죠. 거의 같이 바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연애 짧은 시간에 결혼하면서부터 다툼이 시작된 거야. 본인들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맞다고. 그래요. 이러고만 있어. 어지러워 죽겠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은 본인은 이 사람하고 일부종사를 절대 하고 살 수가 없는 사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이 지금 올해 이혼수가 있잖아. 작년부터 공방이 들어 이혼수는 있어. 싸우고 집을 나가고 별거를 하고 이게 공방이에요. 그건 작년부터 들어온 사실이고 서진 씨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은 하지만 네. 본인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 신랑이 와서 여기 하면 저 미친년하고 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걸?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너도 맞출 수가 없고 나도 맞출 수가 없어. 두 사람 똑같아. 네. 또 내가 본의 아니게 택배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서진 씨가. 네네. 택배도 도망가듯이 숨듯이 택배를 한 거야. 저는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응. 진짜 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동서사방에 다 문은 열려 있어도 다 막혔어. 당신이 어디를 못 가니 택배하는데 그죠? 이 집 저 집 여기 저기 다 동서사방 다 돌아다니잖아. 네네. 근데 내 온기로는 사방이 다 막혔단 말이야. 오방이. 네.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주에 본인이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 그 과거가 언제인 줄 알아? 이 사람 만나기 전 과거로 머물러 있어 본인이. 그때 생각만 하는 거야. 그 결혼 생활 어떻게 해? 어쨌든 지금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나타나서 도장 안 찍어줄 거야. 미안한데. 그것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절대로 본인한테 도장 순수히 안 찍어줄 거예요. 또 하나 나가서 내가 외국으로 간다? 본인 도망 못 가. 본인 도망가는 거야 그거. 제가 원래 그 남편을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남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억지로 들어온 거죠. 그래. 네, 학업도 다 못 마치고 그래. 저는 어차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게 됐고 이제 이혼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그러잖아 할머니가 네.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당신이 머물러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네. 본인은 누구의 이런 억압이나 누구 안에 갇혀서 못 살아. 완전 프리랜서로 살아야 돼. 응? 내가 볼 때는 본인 이 사업을 늘려서 가는 게 맞는 거지. 현재 있는 거에서 있는 자리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38 고비를 잘 넘겨야지 내가 9에 됐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맞춤형으로 간다. 외국을 가더라도 그때 가야지 지금은 안 된다. 갈 수도 없지만 상황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을 좀 지켜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 욕심 부리지 마.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만에 내가 사무실 얻어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 하지 마. 네, 너 네. 망해.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추스려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천녀보살님의 점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백마도령님의 점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구호라부소산 한주월 삼천이 덕주었구만이 답답하다고 들어서고 궁금하다고 들어서고 할머니가 죽기 개로 뽑은 듯이 뽑아 달려서 도와주고 우리 신미생나는 김씨에도 내 자손아 사실은 우리 서진이가 치마만 둘렀지 남자의 사주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남자의 덕이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내가 동서사방으로 내가 이동하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무척이도 강해. 그렇지만 무척이도 외롭다. 내가 사실은 지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있다고 그래. 사실은 올해 수전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무척이도 많다. 그렇지만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남자 쪽에서 쉽게 이혼을 안 해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게 그대로 가다 보면은 내 시간만 흘러가는 형국이다. 근데 그 남자 쪽에선 벌써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법적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다. 너 올해 수전에는 삼재가 있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관제를 그거를 풀어먹어라. 그래야지만 너가 조금 편히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네가 구설 수가 없는 거 네가 피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은 너가 나가는 삼재 때 너 쉬었다 전으로 이혼이 해결이 될 거야.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내년 나가는 삼재가 지나가고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36이잖아. 38살 때 10월달 안쪽으로 너가 해외에 나갈 선택이 있을 거야. 그때 나가라. 왜 그러면 해외에 나가야지만 너가 풀려. 그리고 우리나라 사상랑 너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너 고집이 무척이도 세고 유두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된다고. 아니야.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주팔자가 풀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동서사방에 돌아다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면 평생 택배해야 된다고. 지금 동서사방에 돌아다니니까 너 택배를 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살아가는 거야. 너 그걸로 만족돼? 안 돼. 이혼은 가만히 있으면 못해. 너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돼. 근데 삼재가 있다니까 그걸로 관제로 땜하고 넘어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내년에 10월달 안쪽으로 그게 해결이 될 거야, 이혼이.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 38살 되는 해 때 해외에 나갈 준비가 뭔가 그때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때 나가는 게 본인한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지금 바로 변호사를 사서 해도 해야지. 준비하라고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되는. 왜 그러면 올해는 삼재가 있어. 시끄럽단 말이야, 사람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시끄럽기만 해. 아. 그러니까 관제로 넣어서 그거를 시끄러운 걸 땜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근데 올해는 삼재가 있으니까 관제로 지금부터 넣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돼. 이해했어요. 왜? 그 남자는 너 지금 엿먹어봐라 이러고 있다고. 너 옆에는 네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해결은 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다행이다. 내년이면은 걱정이 된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태열철학님입니다. 네. 우리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대주님을 보면 위자료 겁도 나고 그 돈도 아깝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가서 집을 나가더라도 약이 올라서 누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혼도 일부러 안 해준다. 네. 그런 이혼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셔야 빨리 해결이 됩니다. 네. 자, 본인도 이렇게 보면 건강적으로 딱히 좋지는 않아요. 약해 몸이. 무병이 있어요. 무병이. 우리처럼 불릴 무당은 아니더라도 네. 신기는 충만하나 무당 짓은 못해 먹는 그런 무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이제 이유 없이 아프고 병명 없이 아프고 뭘 좀 하려면 지랄증이 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마음이 편하고 몸이 개운하고 본인이 좀 한 오지랖이 있거든요. 그거 좀 줄이셔야 돼요. 그냥 내 일만 하시고 내 할 것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 하는 일에 걸림돌이 조금 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은 외국으로 가서 살면은 이름 석자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시집을 일찍 간 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죄. 그리고 이혼을 하면 본인 평생에서 가장 박수 받을 만한 일.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무당 선생님 분들의 점사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사례자님께서 직접 무당 선생님을 선택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선여보살님. 선여보살. 네. 제가 이게 이혼이 다 마무리가 되고 솔로가 돼도 정말 끝까지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기댈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또 나타날까요? 절대 끝까지 혼자는 못 살아. 응? 나는 혼자이면 남자가 들어오고 또 혼자이면 남자가 들어오고 본인이 뭐 밝혀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건 아니에요. 본인의 성품이 잘못돼서 성품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사주야. 바람이 많아. 판란이 많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누군가가 와도 좋은 사람이 와도 귀인이 와도 악인이 되고. 지금 현재 남편이 처음에 나쁜 놈이었냐고. 그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어. 나랑 연결만 되면 나쁜 놈이 돼. 그런 기운이 강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안 만난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또 이 집에 방울 들던 할머니도 보이고 있잖아. 꽃갈이 있잖아. 꽃갈. 응? 업단지 꽃갈 할머니가 딱 보여 나는 이 집에. 저희 집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본인 외줄이 더 강하잖아. 네. 엄마 친정, 그러니까 네. 친정 엄마 외가 쪽이 더 줄이 강하다고. 네, 네. 그쪽에 있다고. 네. 그 친척 동생 중에 약간 그 눌림굿? 네, 그거 받은 친구도 있고. 눌림굿으로 나 지금 이게 눈이 지금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게 있어 본인 집에. 이거. 맹인. 이게 있어. 맹인 봉사. 아, 맹인.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가 뭐 이러고 있는 게 보이거든 내 눈에. 그래서 본인이 뭔가 선택할 때는 눈이 싹 가려져. 그래서 선택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항상 그랬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를 선택한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미쳐가지고 시간 안 주려고 네, 딴 생각 안 하려고 맞아요. 본인이 택배를 택한 거지. 네. 네가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계단 올라다니고 그러겠니?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 본인의 외줄로 엄마 쪽, 그러니까 외가 쪽에 그런 기운이 강해서 할머니가, 맹인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분명히 계시고 꽃갈 할머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형제간들이 잘 못 살아. 다 이혼해야 되고 남자 복이 없고 여자 복이 없고 그런 사촌들이나 형제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서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는 남자 막지 말고 가는 남자 잡지 마. 아, 사람도 아주 좋은- 마찬가지야. 사람도. 오는 내 사람도 막지 말고 오면은 친구처럼 지내고 가면은 그냥 남이야. 벽치지 마. 뭔가를 기준을 두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바라잖아. 당신 망해. 40 넘어서까지. 응? 알았지? 네. 응.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네. 사례자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께 또 여쭤보셔도 됩니다. 백마도령님께 그 아까 그 38 이후로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쯤 나가면은 저한테 맞는 직업이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조금 보이실까요? 해외에 나갔을 때 네. 내가 직업이든 나한테 돌아오는 기회든 네.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가야 될 본인은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요 기운 자체가요. 내가 해외 타국에 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타국에 있을 때 운기가 들어오고 재수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타국에 있을 때 내가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타고났어. 기운 자체가. 그 캐나다 나갈 때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가자마자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한테 쉽지가 않다. 그런 내가 갑자기 생각해서 가야 되겠다. 섣불리 누가 갈 수가 있겠어. 본인이 그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그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나가는 게 나는 좋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불안증 같은 게 지금 좀 있거든요. 가끔 그냥 찾아오는 불안증이나 진단 받은 건 없고 네, 진단 받은 건 없고 그냥 막 내가 느낌에 혼자 막 갑자기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손도 떨리고 심장 떨리고 그냥 혼자 약간 그러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술에 조금 기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게 시작이야. 네, 그거를 제가 어디에 신경을 조금 쏟으면 이런 거를 좀 고칠 수가 제가 있을지. 봤을 때는 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오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뭔가를 내가 거기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또 시간적인 여유하고 이거를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뭐 이거 빵 같은 거를 한번 구워본다든가 그냥 그렇게 해서 누구 또 가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포르투갈을 가든지 외국에 가서 그런 거를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꿈도 생기고 정말 이게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여기에 연연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유진사 선생님의 말씀까지 들어보았고요. 태을천왕 선생님께도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외국을 가든 안 가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여기서 뭐 정말 열심히 살 거거든요. 택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하는 거를 약간 브이로그 같은 뭐 그런 형식으로 뭐 찍어 괜찮아요. 것 해요. 괜찮아요. 해요. 일상 브이로그 해가지고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조금씩 본인 스스로가 대인 앞에서 요즘엔 다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하잖아요. 그걸 하세요. 괜찮을까요? 그게 결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스타트가 되어서 본인은 자꾸 이렇게 머리가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줄여지는 거지, 음주도. 왜 본인은 한 곳에 꽂히면 다음 건 또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위해서 택배를 하신 거잖아요. 밤에 외로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본인은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거야. 그때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한 게 본인 신랑이야. 외국에서도 맞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해. 본인은 공부가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5자 6자가 돼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나. 나이가 앞대가리가 5 아니면 6. 슬퍼하시지 마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남자라는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문서운도 같이 들어와요. 문서운이요? 어떻게 보면 남자도 문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은 사람을 가질 거야, 문서를 가질 거야. 이 문서는 집문서도 되지만 나의 명예, 나의 자격증, 나의 기술도 되는 거야. 나의 직업도 되는 거고. 남자애 만나서 또 사랑밖에 난 몰라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더더욱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성공할 건지 그럼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만 줄 뿐이지. 그럼 제가 5, 60대 때 남자분이 5, 60이 돼서 그 전에도 남자는 있겠지만 나이가 5자가 되면 제대로 된 놈 만난다. 돈도 있고 매너도 있고 성격도 너를 이뻐라 해야 되고 너도 공주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는 무수리 같이 생겼던 내 마음속에 공주가 있기 때문에 왜 웃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대우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맞아. 근데 그 남자가 또 아무것도 불알도 쪽 본인은 또 쓰레기 취급해. 조금 뭔가 있어야 돼. 명예가 있든 금전이 있던. 근데 본인은 그때 좀 되면 본인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야. 그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국산은 아니야. 외국이지. 코쟁이지. 본인은 국산이 안 맞아. 토종이 안 맞아. 지금 뭐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50대 60대요? 이럴 수 있어. 금방 가. 금방 가고 또 그때 돼서 제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세월 동안 본인 자신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먼 훗날을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궁 약하니까 조심하고. 자궁이요? 관리 잘하세요. 허리 자궁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5라운드 신들린 선택. 자, 하기 전에요. 네. 지금 현재 점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연란사 천룡살님은 지금 초 1개고요. 유진살 선생님은 초 1개고요. 백마도령님은 초 세 개. 3개고요. 태일철학님께서도 초 3개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는 몇 개죠? 3개죠. 그러면은 역전이 지금 가능하죠? 그렇죠. 선택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제가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무당님은 본인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 신랑이 와서 얘기하면 저 미친년하고 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걸? 맞아요. 네가 남자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신랑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법적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다. 너 올해 수전에는 삼재가 있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관제로 그거를 풀어먹어라. 유병이 있어요. 유병이 우리처럼 불릴 무당은 아니더라도 신기는 충만하나 무당 짓은 못해 먹는 그런 유병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무당님은 백마도령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응원할게요. 제가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다 톡 퍼드릴게요. 와우. 자, 오늘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신 백마도령 선생님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그쵸. 여기 있는 트로피가 함께 증정됩니다. 와.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그쵸. 가져가는 거죠. 진짜예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사실은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가슴도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래서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거 트로피를 받으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그쵸.
아까 듣는지 저도 칼감기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니 목소리가 바뀌어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을 마친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마음까지 읽은 분은 3번 백마도련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근접하게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꽃길만 있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직업을 마친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마음까지 마친 분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삶의 고민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인가? 느껴지는 것인가? 신들린 직업입니다. 다음 운명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꾹꾹 눌러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